엄마와 아이의 행복이 우리 모두의 행복. 소소일상 낯선 대화. 그 가치 있는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저는 문화기획자 장효선입니다. 소소일상 낯선 대화의 네 번째 스몰 토크.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서점 사이책방의 변대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2020년 4월 우리들은 카페로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날은 변대현 대표님께서 줌을 이용하여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엄마들의 행복을 위한 독서와 성장의 비밀은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어떻게 독서하면 좋을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서점에 가셔서 이 매대에 있는 여기 매대에 있는 이런 걸 보시지 말고요. 매대가 아니라 이 벽에 있는 서가에 꽂혀 있는 이 사이사이 그 서가 사이에 아무도 꺼내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내 눈에만 띄는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을 한번 펼쳐보세요. 진짜 너무 놀랍게도 그런 책 안에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한 얘기들이 숨어 있어요. 괜히 내가 그 책을 꺼내는 게 아니거든. 책을 만나서 꺼낸다라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예요. 그 많은 책 중에 왜 내가 그 책을 골랐을까? 그 책을 고르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책이 끌리는, 굳이 내가 지금 그 책, 그 제목이 눈에 띈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펼쳐보면 나한테 필요한 문장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편견을 꼭 깨셨으면 좋겠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95% 이상의 사람들이 타인의 기준에서 책 중심의 독서, 그리고 타인의 독서법을 배우려고 애를 써요. 독서를 배운다는 건 뭐냐면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거고요. 책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독서를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만의 독서법을 정립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만 아시면 책에서 엄청나게 자유로워져요. 책 다 안 읽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책은 덮으면 되고 내가 끌리는 책만 보면 되고 지금 내가 끌리는 책이 그 책이 끌리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나 자신을 좀 믿어주세요. 자기를 못 믿으니까 자꾸 누군가가 추천하는 책을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울려 나오는 내 내면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보셔야 됩니다. 책을 고른다는 행위는 그 내면의 목소리가 작용한 결과예요. 사이책방은 읽고 쓰고 말하는 것을 가르치고 이 3가지의 의미는 우리가 무언가 읽는다는 건 나라는 우주가 확장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글을 쓴다거나 그러니까 쓰기를 하는 거는 빨리 나의 왔어? 존재를 엄마 발견하게 지금 되는 이거 무슨 효과가 회의 있어요. 참석한다 그래. 그리고 PPT는 나다운 가치를 표현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다빈치 독서법, 조르바 프로젝트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우리 오직 읽고 쓰는 기쁨은 이제 우리 효선쌤이랑 같이 하스카에서 진행했었죠. 네, 그래서 정효 작가님, 유영만 교수님 다 모시고 진행했었고요. PPT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내용쌤 생각하시기에는 왜 책을 잘 읽고 싶으신가요? 책에서 배울 게 많은데 네. 저도 책에서 받아들이는 거를 좀 아웃풋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더 많이 읽다 보면은 그게 읽는 게 넘치면은 말하기나 글기나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아직 넘치지 않는 것 같아서 네네. 많이 읽고 잘 읽고 맞아요.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각자 다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영쌤이 해주신 말씀이 맞고요. 우리 영희쌤. 변화와 성장? 변화와 성장. 제가 정말 좋아하는 네. 단어인데 네. 제가 추구하는 뭔가 약간 정답스럽죠? 대답이? 네네. 좋아요. 그냥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잘 읽고 싶은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없을까요? 일단은 책을 읽을 때랑 안 읽을 때를 비교했을 때 네. 행복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박수 쳐드리고 싶네요. 네. 책을 읽으면 행복하시다는 거죠. 네네. 네. 이런 분들은 그냥 독서 이런 거 안 배우셔도 돼요. 네. 정말로. 네.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지선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책을 왜 잘 읽고 싶으세요?
잘 읽고 싶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네. 책을 네. 읽으면서 그 육아에서 탈출하고 네. 또 예, 그런 그 하나의 정신적인 로의 여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잠이나 뭐 이런 쉼을, 그러니까 잠을 통한 쉼 뭐 이런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저는 좀 쉼을 얻는 것 같은데 좀 그 안에서 잘 쉬고 싶다. 아, 뭐, 멋지시네요. 책으로 하는 네, 여행을 좀 더 네, 어, 잘하고 싶어서. 잘 누리고 싶다. 네네.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책 왜 잘 읽고 네. 싶으신가요, 혹시? 저는 책을 꽤 많이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안 나는 책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책 좋았어! 라고 네. 생각하는데, 저한테 남는 게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 분명히 읽었는데 왜 기억을 못하지? 그럼 다시 책을 잘 읽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잘 읽는 연습? 이런 걸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네, 또 더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 네, 정도까지. 제 걸로 만들고 네. 싶어요.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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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까지 독서하시는 거면 진짜 책 잘 읽으시는 분 같은데, 이미.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원래 책 읽고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책 읽고 다 기억을 다 하시는 분들이 이상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좀 비정상이고, 책 읽고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정상이니까, 난 책 읽어도 남는 게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자괴감에 빠지실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 유니쌤. 네. 안녕하세요. 그 책 혹시 왜 잘 읽고 싶으신가요? 저는 일단 책을 읽는 목적이 네. 이렇게 저답게 살고 싶어서 읽거든요. 네. 좀 자유롭게, 좀 독립된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읽는데, 네. 사실 지금 계속 그게 발견해 나가고 나답게 살기 위한 계속 과정이에요. 책을 읽으면서.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잘 이렇게 실현이 안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생각을 하고 뭐 글도 쓰고 하지만 그게 실제로 제가 생활을 하면서 제가 막 생각했던 대로 실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좀 해나갈 수 있게, 네. 그것도 이제 책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서법이나 뭐 책 잘 읽는 법들도 계속 찾아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딱 말씀하시는 게 이미 이분도 책 잘 읽으시는 분 같아요. 일단, 네. 제가 말씀 몇 마디만 들어봐도, 네, 웬만한 분들 독서 내공을 다 간파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진짜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자유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네, 책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나다움을 발견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답이 없어요. 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의 각각 그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책을 잘 읽을 수 있을까, 그 비밀이 뭘까 한번 하나씩 찾아보세요. 이분이 뭘 개발하신 분인지 여러분들 모르시는 게 맞고요. 이분은 혹시 누구신지 아세요? 누구 같아요? 라이트 형제. 네, 맞습니다. 자, 아무 지금 수식어 없고요. 제가 사진만 달랑 보여드렸는데 누군가 맞추셨어요. 라이트 형제라고.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분 뭐 개발하셨던 분일까요? 비행기 개발하신 분이에요. 비행기.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300명의 연구원이랑 7년 동안 비행기를 개발하고 2번의 아주 큰 실험을 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해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실패하고 나서 열흘 있다가 한 2주 정도 있다가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띄워요. 그래서 역사에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개발한 사람, 발명한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이 랭리 교수랑 라이트 형제의 차이는 뭐였을까요? 랭리 교수는 비행기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라이트 형제는 자전거 수리공이었거든요. 전문적인 지식도 없었고 자전거 수리공이었는데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알고 싶었어요. 하늘을 알고 싶은 욕구가 있었고 반면에 랭리 교수는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자, 비행기를 개발하면 엄청 유명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지원을 받고 막 협회장하고 막 엄청 사람들이랑 같이 연구를 했는데 결국 실패했죠.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아까 처음 제가 얘기 드렸던 책과도 연결이 돼요. 뭔가 해야 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그죠? 우리가 독서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항상 잘 안 돼요. 다이어트 해야지 하지만 안 되잖아요. 네. 다이어트가 하고 싶나요? 치맥이 먹고 싶나요? 치맥이 먹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야 하는 줄 알지만 우리는 뭘 하냐면 하고 싶은 걸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왼쪽에 해야 하는 그런 동기를 일반 동기라고 해요. 일반 동기. 내가 그래 열심히 했어. 올해 내가 살 10kg 빼고 책 100권 읽고 내가 올해 이렇게 하겠어. 이거 해야 하는 거 이런 동기를 일반 동기라고 하고 요건 전두엽에서 관할을 합니다. 하고 싶은 건 순간 동기라고 해요. 왜 지하철 지나가다 보면 가끔 델리 만주 이런 거 파는 데 있으면 냄새가 아주 막 에스컬레이터 올라올 때부터 막 풍기잖아요. 빵 냄새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뭘 느끼죠? 먹고 싶다. 맛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걸 순간 동기라고 해요. 그거는 약간 본능적인 감정을 건드리는 뇌에서 작동을 하는 거죠. 독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독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님이 저한테 사주신 문학 편집처럼 굉장히 좋은 책인 줄 알고 있지만 60권 중에 한 권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책이 있는 반면에 어떤 책은 너무 재미있어서 내가 계속 읽게 되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설령 만화지만 저는 슬램덩크를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처음 울었던 책이 슬램덩크 같아요. 제 기억에는. 네, 정말 울었어요. 그 내용을 보고. 그래서 뭔가 어떤 나의 내적인 변화를 만들고 성장시키는 독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서 비롯되는 게 아닌가, 내가 하고 싶은 곳에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를 땡땡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독서를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쌤? 네. 네,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말씀하셔도 돼요. 독서는 뭘까요? 독서는 저한테는 생활이다? 생활이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하루 필수 리스트가 있는데 정말요? 독서하기.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습관을 들이는 중이에요. 독서는 습관이죠, 진짜. 네. 멋집니다. 우리 주영쌤. 네, 독서는 뭘까요? 자기 개발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좋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계신가요? 하라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그죠? 잘 안 되죠. 잘 안 돼서 읽는 거예요. 책을 한 번 읽고 다 변하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 계시거든. 자기계발서 읽고 나서 한 10권 정도 읽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읽어봤더니 다 똑같아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난 자기계발서 안 읽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안 되니까 읽는 거거든요. 네. 네, 우리 가비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독서는 뭘까요? 독서는 나의 멘토. 멘토다. 네. 역시 여기 이 소설상 오시는 분들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대중 강연을 가잖아요. 이렇게 100명 막 모여있고 이런 데 강연 가면 독서는 뭐다? 이렇게 하면 독서는 지겹다! 막 이러시거든요. 독서는 귀찮다. 저거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생각해내지? 막 그런 생각 들 정도로. 네.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라고 인정해드리고 넘어가는데, 네. 누군가에겐 독서가 지겹고 귀찮지만, 누군가에게는 네, 자기 개발의 수단이고 생활이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저는 독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애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책을 좀 많이 사랑하는 편이고, 네, 책을 사랑하다 보니까 지금 사이책방에 3,000권이 넘는 책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왜 이때까지 책 읽기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여러분들이 왜 책 읽기가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기 힘들었던 이유는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편견을. 책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이 편견을 제가 좀 깨드릴게요. 오늘 요 7개 편견만 깨셔도 정말 독서에서 자유로워질 첫 번째 편견 한번 보겠습니다. 제 책 제목이 아까 뭐라 그랬죠? 책은 꼭 끝까지 읽어야 하나요가 제목이었는데 이건 제가 질문 드리지 않을게요.
네, 책은 꼭 끝까지 다 읽어야 할까요? 네, 다 안 읽어도 됩니다. 네, 제 소개팅 얘기 드렸죠?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을 만나면 끝까지 연애 안 해도 돼요.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해도 돼요. 네, 책도 나랑 지금 맞지 않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이 있고 책의 수준이 있는데 책이 재미없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보통. 첫 번째, 책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책의 수준이 나보다 너무 높을 때 재미가 없어요. 두 번째, 책의 수준이 너무 낮을 때 재미가 없어요. 시시하다고 느껴요. 아, 뭐 이런 걸 책으로 썼어. 누군가는 그걸로 되게 재밌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 안 읽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김정은 교수님 제가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어떤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거 우리 주영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저는 책을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일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 책에서 나한테 필요한 부분은 목차를 읽어보면 매 챕터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만 읽으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우리 김정은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책을 끝까지 읽는 건 바보 같은 일이래. 우리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목차를 읽어보면 자기한테 필요한 게 몇 개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소설은 좀 다르겠죠. 소설은 읽는 목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책의 종류에 따라서 책의 어떤 형식에 따라서 읽는 방식이 다른데 그건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아무튼 내가 뭐가 읽고 싶은지 지금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알면 책을 다 안 읽고 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책을 처음부터 읽을까요? 책을 순서대로 읽어야 하나요? 꼭 앞에서부터 읽어야. 혹시 책을 처음부터 안 읽으시는 분 계세요, 여기? 중간부터 읽는다, 나는. 영희쌤. 역시 제가 아까 책 잘 읽는다 했죠. 이거 보세요. 향미쌤도 그렇고. 중간부터 읽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미 독서에 좀 자유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인데, 책은 읽고 싶은 부분부터 읽어도 돼요. 처음부터 안 읽어도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읽고 싶은 부분부터 읽으라고 굉장히 강조를 드려요. 책을 처음 딱 펼치면 목차를 보잖아요. 목차를 보고 제일 읽고 싶은 걸 찾아서 전 그거부터 읽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두 번째로 읽고 싶은 걸 찾아서 두 번째 읽고 싶은 걸 읽어요. 두 개 다 재밌으면 보통은 그 책은 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부터 보던지 내가 읽고 싶은 걸 더 찾아서 보던지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안 읽을 거면 목차가 왜 있는 걸까요? 페이지 필요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읽을 건데 목차는 왜 있고 페이지는 왜 있을까요? 중간부터 찾아보라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책을 읽었던 이유는 저는 요거 같아요. 네. 예전 책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전에 책이 이렇게 생기니까 이게 두루마리라 처음부터 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때부터 습관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책이 안 그렇죠. 중간에 내가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하이퍼 텍스트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자, 책은 한 권씩 읽어야 한다. 네. 어제 제가 건드린 책이 한 3권인데, 네, 아이들이랑 같이 있어서 3권밖에 못 봤는데요. 다 안 읽었어요, 물론. 필요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박완서 소설가님의 소설 한 꼭지를 읽고, 그러니까 한 꼭지라기보다 단편 소설 하나를 보고, 제가 리뷰 올려야 되는 책, 제가 리뷰 올리는 만큼 또 책을 보고,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책은 한 권씩 읽어야 되나요? 아니겠죠. 네. 책은 동시에 여러 권 읽어도 됩니다. 근데 의외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권을 내가 읽고 있으면 다른 책을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연애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바람 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바람을 안 피는 건데 책에서만큼은 정말 바람 피셔도 되고요. 동시에 10명 만나셔도 됩니다. 아니 10권을 만나도 되죠. 10명이 아니죠. 10권을 만나셔도 돼요. 정말로. 그래서 이 나루케 마코토라는 이 작가님이 계신데 이분은 책을 권이 아니라 톤으로 세는 분이에요. 톤. 책을 톤으로 세는 이게 한 5만 권 정도 가지고 있고요. 장서가 자기 서재가 거의 도서관 수준이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동시에 여러 책을 읽는데 여러 장르를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도 다르게 읽어라. 그러니까 소파에 놔두는 책이 다르고 방에 놔두는 책이 다르고 자기 사무실 책상 위에 놔두는 책이 다르대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는 그 책만 본다는 거예요. 재밌는 방법이죠. 이런 식으로 읽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4번째.
이거 은근히 또 이거 잘 지키시는 분들이 많아요. 책 깨끗이 읽으시죠, 여러분. 원래 책에는 낙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책에는 낙서 같은 거 하면 혼나잖아요. 아닙니다. 네, 책은 막 접고 쓰고 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지금 저희 취향을 설계하는 곳 스타야 같이 하셔서 여기 오신 분들도 있죠. 그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 이 책 제가 한 20번 넘게 봤거든요. 이 책 옆에 보시면 이게 화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접은 데가 네, 한 200페이지는 접은 것 같아요. 정말 한 장 건너 한 장 접으면서 봤던 것 같고 읽으면서 막 이런 식으로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그냥 제가 필요한 메모들을 바로바로 책에다 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셔도 되는 거예요. 막 접고 쓰고 줄 긋고 물론 이제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네, 깨끗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제가 한번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가 저도 모르게 저는 책이 좀 막 보니까 저도 모르게 형광펜으로 쭉쭉쭉 그은 거예요. 빌린 책인데.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막 고민하다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 권 샀어요. 새로 사서. 네, 저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도 여기 엄청 중요하게 생각할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어준 거야라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반납했습니다. 네. 재밌자고 한 얘기고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자, 5번째. 이제 7개 중에 4개 했어요. 5번째 뭘까요? 시간을 정해두고 오래 읽으시죠, 책을. 한 권 읽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세요? 한 권? 한 권 읽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향미쌤, 뭔가 책 네. 엄청 잘 읽으셔서 빨리 읽으실 것 같은데 한 권 얼마 만에 읽으세요? 책마다 달라요. 잘 익히고. 나 요 얘기 나올 줄 알았어. 향미쌤은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네. 네. 책마다 다르고요. 사이 책방 한번 오세요. 책 얘기 좀 해요, 우리. 네, 가보고 싶어요. 네네. 네. 책마다 다른 게 정답이에요. 진짜 이건 정말 정답이에요. 책마다 다르죠. 보통 시간을 좀 정해두고 읽진 않으세요, 그러면? 맞아요. 지금 하루에 10분 읽는 책도 있고, 15분 읽는 책도 있고, 좀 그냥 뭐 짬짬이 그냥 보는 책도 있고. 맞아요. 네, 그래요. 네, 같이 강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책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정해두고 그러니까 책 한 권 읽는데 몇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 몇 주가 걸리고 하기도 하니까 시간이 1시간, 2시간 책 읽을 여유가 확보가 안 되면 책을 잘 안 펼치신단 말이에요. 이게 책 잘 못 읽으시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책을 잘 읽으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틈만 나면 펼쳐요. 틈틈이. 좀 보다가 또 무슨 일 있으면 덮어요. 또 시간 나면 또 펼쳐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죠? 스마트폰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죠?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 하루에 나는 별로 안 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2시간 정도 한대요. 잠깐 접속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5분, 10분이 쌓여가지고 2시간, 3시간 한다 그러더라고, 하루 평균. 많이 하시는 분은 훨씬 많이 하시겠죠. 막 거의 달고 다니시잖아요. 스마트폰처럼 책을 대하면 여러분들이 독서를 엄청 잘할 수 있습니다. 틈만 나면 보는 거죠. 네. 제가 오늘 오전에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제 출근하는 한 15분 정도 거리 동안 걸어서 와야 되는데 걸어오면서 책을 읽었어요. 난데없이 도스토옙스키 뭐 이런 책이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적은 책인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 책 보면서 왔고요. 아이들도 이제 이렇게 걸어가면서 책을 만약에 읽겠다, 너무 재밌어서 그러면 야, 위험하게 길에서 누가 책을 읽으라고 하지 마시고, 네. 위험한 거 맞죠? 맞는데, 그렇게 재밌냐. 그래, 기특하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읽을까요? 재밌으니까. 엄마들은 이해가 안 되죠. 책을 왜 저렇게까지 읽을까. 그래서 자기의 상식을 자꾸 주입하니까 아이들은 이제 책을 싫어하는데 책을 싫어하지고 나면 그때부터 또 읽으래.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좋아할 때 지켜주셔야 돼요. 6번째, 책 꼼꼼히 천천히 읽으시죠. 책을 엄청 대충 읽으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여기? 나는 한 15분 만에 대충 보고 안 본다.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거의 없으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책은 대충 읽어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책을 대충 읽어도 되고 빨리 읽어도 됩니다. 근데 왜가 중요해요. 왜 이렇게 해도 되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책을 진짜 느리게 봤어요. 진짜 하루 종일 읽으면 한 권 간신히 보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한 책을 왜 이렇게 천천히 볼까? 난 한 권 읽을 때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까를 정말 깊이 사색을 했더니 굉장히 놀라운 결론을 얻게 됐어요. 제가 책을 천천히 보는 이유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다신 보기 싫어서 한 번 읽고 다신 안 보려고 책을 천천히 봤던 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천천히 그렇게 다 봐야 누군가한테 나 이 책 다 봤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대충 보고 나면 그 책 봤어라고 물어보면 글쎄 보긴 봤는데 내가 대충 봐서 이렇게 얘기하면 쪽팔리니까 천천히 끝까지 다 보고 누군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그 책 괜찮더라. 그 책에 이런 문장 느낌이 있던데 이런 얘기 정도 해주려면 꼼꼼히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보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중심의 독서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독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다시 돌아가서 왜 빨리 읽어도 되냐면요. 왜 대충 읽어도 되냐면요. 또 읽으면 되니까예요. 저는 처음 읽는 책은 거의 대충 읽거든요. 왜냐하면 대충 읽어야 이게 또 읽을 책인지를 알 수 있어요. 대충 읽고 또 읽을 책일 것 같으면,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개팅 처음 만나서 이 사람이랑 바로 밥 먹고 영화 보고 손잡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물론 원나잇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건 이상한 케이스고, 정상적인 연애는 소개팅 한 날은 그냥 안부 정도 묻고 끝난단 말이에요. 뭐 좋아하세요? 영화 좋아하세요? 그럼 다음에 저 영화 볼까요? 이 정도까지란 말이에요. 책도 그래야죠. 처음 만났으면 대충 만나보는 거예요. 대충 훑어보고 제일 재밌을 것 같은 거 펼쳐보고, 이 책은 이런 책이구나. 이 책 내가 이럴 때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그때 읽으시면 돼요. 사람도 그렇게 만나듯이. 그래서 처음 대충 읽어도 되고 빨리 읽지 못하는 이유를 좀 깨셨으면 좋겠어요. 가볍게 읽으시고요. 정말 이 책 너무 좋다라고 생각되시는 책을 또 읽으세요. 저는 왜 아까 그 책을 20번이나 읽었을까요? 20번을 읽어도 다시 읽으면 새롭거든요. 사람도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20번을 만나도 다시 만나면 새로워요. 그 사람이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그런 감정을 잊으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연애할 땐 그러셨을 거예요. 매일 봐도 좋아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결혼해서 이럴지 몰랐지만,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 7번째 편견. 여러분들이 항상 베스트셀러부터 책을 찾으세요. 책을 못 읽는 분일수록 처음 내가 읽을 책을 베스트셀러에서 찾아요. 왜 베스트셀러를 찾을까요? 기준이 다른 사람한테 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책을 읽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런 거 읽고 있대. 나만 안 읽으면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으니까 읽는 거래요. 근데 진짜 책 좋아하시는 분은 어떻게 읽냐면 끌리는 책부터 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 유명한 사람을 만나나요? 끌리는 사람을 만나나요? 끌리는 사람 만나죠. 만남이라고 생각하면 독서가 굉장히 명쾌해져요. 책이랑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서점에 가셔서 이 매대에 있는 이런 걸 보시지 말고요. 매대가 아니라 이 벽에 있는 서가에 꽂혀 있는 이 사이사이 그 서가 사이에 아무도 꺼내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내 눈에만 띄는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을 한번 펼쳐보세요. 진짜 너무 놀랍게도 그런 책 안에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한 얘기들이 숨어 있어요. 괜히 내가 그 책을 꺼내는 게 아니거든. 책을 만나서 꺼낸다라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예요. 그 많은 책 중에 왜 내가 그 책을 골랐을까? 그 책을 고르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책이 끌리는, 굳이 내가 지금 그 제목이 눈에 띈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펼쳐보면 나한테 필요한 문장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편견을 꼭 깨셨으면 좋겠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95% 이상의 사람들이 타인의 기준에서 책 중심의 독서, 그리고 타인의 독서법을 배우려고 애를 써요. 저는 독서법 강의를 하지만 제 독서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독서를 배운다는 건 뭐냐면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거고요. 책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독서를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만의 독서법을 정립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만 아시면 책에서 엄청나게 자유로워져요. 책 다 안 읽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책은 덮으면 되고 내가 끌리는 책만 보면 되고
지금 내가 끌리는 책이, 그 책이 끌리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나 자신을 좀 믿어주세요. 자기를 못 믿으니까 자꾸 누군가가 추천하는 책을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울려 나오는 내 내면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보셔야 됩니다. 책을 고른다는 행위는 그 내면의 목소리가 작용한 결과예요. 이제 한 3장 정도 남았어요. 3장 정도 남았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반복하면,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책 읽는 습관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고. 근데 책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거는 반복했을 때 중독이 되고요. 어떤 건 반복했을 때 축적이 됩니다. 우리 가비쌤. 네. 네. 혹시 중독과 축적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갑자기 물어보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뭐 중독은 나쁜 거, 축적은 좋은 거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축적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게 쌓이는 거고요. 맞아요. 중독은 쌓여서 그게 해가 되는 것.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딱 맞고요. 근데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게 있냐면, 자, 중독은 기준이 밖에 있는 거예요. 타인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되지 않고 반복은 하지만 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부의 요소, 꼭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모든 요소, 약간 철학적인 개념이거든요. 외부에 있는 모든 요소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다. 그러면 술에 휘둘리고 있는 거거든요. 기준이 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술에 집착하고, 근데 똑같이 알코올을 많이 마셔도 그러니까 와인 소믈리에가 내가 3년 동안 매일 난 다른 와인을 마시면서 나는 세계적인 와인 전문가가 되겠어라는 자기만의 목표를 가지고 매일 다른 와인을 마셨어요,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까요? 아니면 유명한 와인 소믈리에가 될까요? 축적은, 네, 맞아요. 축적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면 축적이 되는 거예요. 책을 읽어도 남지 않는 이유는 기준이 나한테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한테 기준이 없는 책을 읽으면 내 기준이 잡히지 않은 책, 내가 특별한 관점을 가지지 않고 그냥 어떤 흥미 없이 책을 읽으면 남지 않아요. 아무것도 내 그물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자기만의 기준이 생기고 자기만의 어떤 이 기준에서 내 삶에 촘촘한 그물망이 생기면 내 관점에서, 저는 자석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하루키에 되게 꽂혔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꽂히고 나서는 하루키 책만 보이는 거예요. 어딜 가든 하루키 책만 보여. 그래서 한 2-3달 동안 한 10편 정도 가까이 책을 봤어요. 그분 책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읽으면 기억이 나요. 순서대로 보기도 하고. 최근엔 제가 세스 고딘이라는 마케팅 서적 쓰시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 책에 꽂혀가지고 지금 한 6권째 보고 있는데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보면 재밌습니다. 책이. 더 읽고 싶고 이 사람 다른 책이 궁금하고 자꾸 나도 모르게 아무도 안 시켰는데 나도 모르게 막 찾고 이제 또 다른 책 뭐가 있나 검색해서 그거 사서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성공과 성장도 되게 비슷합니다. 성공은 저는 성공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니라 성공은 저는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 같아요. 운. 성공이라는 거는 내가 크게 성공한 사람도 있고 작게 성공한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이 어떤 일을 해도 이건 약간 운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은 그 안에 담기는 내용물 같아요. 내용물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담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독서 강의를 하지만 굉장히 유명해져서 막 설민석 강사님처럼 유명한 강사가 될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 있잖아요. 운입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그걸 탓하지 않아요. 왜 난 유튜브를 했는데 누구는 50만 구독자인데 나는 왜 구독자가 1000명도 안 돼? 그냥 운이라고 보셔도 돼요.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성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공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좀 다른 게 뭐냐면 성장은 내가 어떤 그릇이 되는지를 내가 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릇에 뭐가 담길지는 내가 못 정하는데 내가 어떤 그릇이 될지는 내가 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 교육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어떤 게 담길까를 끊임없이 얘기하면 아이가 스스로 어떤 그릇이 돼야 되는지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어떤 그릇이 되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고려청자에 뭐 담는 거 보셨어요? 자, 만약에 100만 원짜리 커피가 있는데 100만 원짜리 커피를 머그컵에 담으면 머그컵이 중요할까요? 100만 원짜리 커피가 중요할까요? 100만 원짜리 커피가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그 컵 자체가 아까 얘기한 고려청자 같은 거다. 감히 담을 수나 있겠어요? 100만 원짜리 커피를? 그죠? 못 담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삶의 저는 방향이 아닌가. 내가 정말 훌륭한 그릇이 되면 그 안에 무엇이 담기든 안 담기든 상관없이 그 그릇 자체로 굉장히 누군가에게 귀감이 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을 꼭 끝까지 읽어야 되나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 제목을 오해를 많이 하세요. 이 책 제목을 가지고 그래 안 읽어도 돼. 책 끝까지 안 읽어도 제목만 보고 판단하시는데 사실 이 책 제목의 진짜 의미, 진정한 의미는 이겁니다.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책을 자기만의 기준이 있나요? 네. 여러분들은 책을 읽는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걸 여쭤보고 싶고 이 기준이 생기면 어떤 그 누구의 어떤 독서법을 배우는 것보다 여러분은 훨씬 더 책을 잘 읽게 되실 거고요. 자기 지금 나한테 필요한 컨텐츠들을 내가 흡수할 수 있는 힘이 생기실 거예요. 이 기준을 세우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